아 10분 안 돼요? 그만. 아니 4시 5분까지라고 했잖아. 10분까지라 줬는데요? 10분까지 했잖아 맞지? 맞잖아. 자, 집어넣으세요. 잘한다. 방금 시작했는데. 자, 앞에 봅시다. 일단은 13페이지 먼저 봅시다. 요 칸트의 계몽주의. 정답부터 봅시다. 자, 1번의 정답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의 정답 5번이고요. 자, 그 다음 3번의 정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아니 요거 풀이 먼저 뽑아봅시다. 자, 이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윗글의 칸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아까 다 읽었던 거야. 자, 계몽에 도달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사회가 미성숙에서 벗어내야 된대. 맞죠? 이거 칸트가 했던 얘기 맞습니다. 맞지? 그냥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 자체가 그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했잖아. 맞죠? 자, 다음 두 번째. 계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사적 사용보다 공적 사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공적으로 사용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죠. 자, 다음 세 번째. 이성의 공적 사용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글쓰기가 중요했던 이유는 자, 그것을 지니고 있는 객관성과 공공성 때문이라고 보았대요. 자, 여기 앞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문단 한번 보는데요. 공적 사용. 자, 여기에 객관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 각각의 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생각해야지 얘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공적 사용은 조직 논리를 벗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설 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제3자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뭘 보는 거야?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설 것을 요구하는 게 결국은 뭐랑 똑같은 말이다?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다음. 자, 계몽은 사회의 급진적인 변화. 급진적이라고 하는 게 뭐야? 갑자기 바꾸는, 그렇지, 빠르게 갑자기 바꾸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된다. 아까 했던 말입니다. 맞죠? 맞고요. 자, 다음. 미성숙 상태는 개인의 이성이 발달하지 않은 단계로서 그 원인은 사회의 미성숙에 있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이잖아, 그치? 자, 개인이 이러한 상태가 무슨 상태인데? 미성숙한 상태잖아, 맞죠? 개인이 미성숙한 상태에 머무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원인은 무엇이라고 봤습니까?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려는 용기와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가 부족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윗글의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 무슨 사용? 사적 사용. 그 다음에 니은은 뭡니까?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적 사용과 공적 사용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공적 사용에서 뭘 해야 된다? 그거 글쓰기를 해서 그것을 출판해가지고 잘못된 점을 알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게 중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기에서 글쓰기, 그러니까 출판을 했던 게 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부당함을 고발하는 무엇을 썼어요? 글을 써서 기고했습니다. 알렸습니다. 맞죠? 글을 써서 알렸습니다. 자, 다음 D 볼게요. 법학 교수는 그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는 무엇을 발표했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글을 써서 발표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B, D가 뭐에 가 있어야 돼? 니은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소리 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니은으로 가 있는 거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3번입니다. 2번. 2번. 자, 다음.
133페이지. 자, 133페이지. 3페이지인데. 자, 1번의 정답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2번의 정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정답 4번입니다. 아깝다. 자, 그래서 요거 2번 문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5번 문제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 열화상 카메라는 측정하려는 물체와 가까울수록 그 물체의 온도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적당한 거리. 적당한 거리. 너무 멀면 돼, 안 돼? 안 돼. 너무 멀면 오차가 많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가까울수록 이렇게 아니고 뭐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정답은 이번에 5번입니다. 5번.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쌤이 이거 나눠준 거 아직 안 받았지? 요 우리 문법 단원이거든요. 이거 한번 봅시다.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용언의 어간과 어미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의 역할, 앞말에 붙어서 쓰이는 겁니다. 앞말에 붙어서 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의 단어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조사라고 했어요. 이거 학교칙인데? 너 똑똑한데 이거 맞추고. 어쩌라고. 자, 앞에 봅시다. 일단은 요 2-2단원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2-1단원은 요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확한 발음과 표기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품사 용언과 조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문법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그 문법 내용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들어가는 문법에 또 발음법과 표기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랑 똑같은 단어를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또 배운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마치 새롭게 배우는 것처럼 또 배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지 않으려면 요거 배울 때 그냥 내가 단순히 이거를 그냥 학교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배운다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발음법만 외우는 거 아니야. 발음법만 외우면 쉬워요. 그냥 이거 발음하는 거 내가 입으로 발음해 본 다음에 그거 다 외우면 돼. 알겠지?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원리가 무엇인지까지 다 이해하고 있어야지 다음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요 만화부터 한번 봅시다. 오빠! 꽃이 시들려고 해. 어떡하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지금 빛이 있는 곳에 주면 돼 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죠? 근데 이거 빛이 맞습니까? 빛이. 아니죠. 빛이죠. 빛이. 빛이라고 하면은 이 빛은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하겠어? 머리 빛는 빛을 생각하겠지. 맞죠? 자, 그래서 빛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빛하고 이라고 하는 조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오빠, 엄마가 뜨거운 죽을 식혀주셨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니 죽이 배달이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근데 이 식혀는 뭐가 돼야 돼? 식혀주셨어가 됩니다. 맞죠? 근데 발음상으로는 뭐야? 식혀가 맞아. 맞지? 그런데 우리는 표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식혀라고 표기해야 됩니다. 맞죠? 자, 이게 바로 뭐냐? 표기법입니다. 맞춤법. 한글 맞춤법이죠. 자, 그 다음에 얘네 비씨가 아니라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고? 비치로 발음해야 된다고. 맞죠? 자, 그래서 이 비치는 무엇에 해당하느냐? 표준 발음법에 해당합니다. 발음법. 알겠죠? 자, 그래서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 이렇게 배우는 게 바로 요 단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어를 발음하고 표기해야 할 때 따라야 하는 규칙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와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발음하고 표기할 때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 표준
발음법을 지켜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지켜야 한다고요? 한글 맞춤법을 지켜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표준 발음법의 원리는 무엇이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얘네는 그냥 달달 야 표준 발음법 1조 1항이 뭐야? 라고 하면 그냥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표준 발음법은 자, 밑줄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표준어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표준어가 뭔데? 표준어는 그 기본적인 우리말에 표준어도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표준어는 뭐냐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우리는 표준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계층적 특징, 그럼 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대학 나온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거 말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냥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교양 있는 사람들이 계층적, 보편적인 사람들을 두루 쓰는 현대, 이거는 뭔데? 시대. 지금 그렇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시대적 특징. 그 다음에 서울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역적 특징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계층적, 시간적, 시대적, 그 다음에 지역적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표준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 표준어를 바탕으로 실제 발음을 따르는데 무엇을 지켜야 한다? 전통성을 지켜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리성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통성이랑 합리성이 도대체 뭔데? 자, 전통성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우리나라 말이 우리말이 계속 해오던 그 전통을 지킨다는 거야. 그 전통을 지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투리 소리의 길이입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아주 오랜 역사적 이제 그 전통으로부터 이제 지켜져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이 말의 뜻을 구별해오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죠? 말, 눈, 굴, 뭐 이런 것들 있지. 벌,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우리가 흔히 동음이의어라고 하는데 이제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얘네들의 뜻이 달라지는 거야. 눈 하면 뭐야? 사람 눈을 말하는 거야. 눈 하면 뭐야? 내리는 눈을 말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말 이런 것처럼 말이라고 하면 달리는 말을 뜻하고요. 말이라고 하면 뭐야? 우리가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을 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를 구별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통성을 따르는 거야. 알겠죠? 자,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정한 규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 또는 규범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합리성을 고려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 말은 역사적으로 뭐야? 말 이런 것처럼 소리의 길이 구별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통성을 고려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 합리성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정해진 규칙이나 법칙에 따라서 표준 발음을 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한글 맞춤법의 일항,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달달 물어본 순간 대답이 나와야 돼. 뭐냐면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표준어가. 맞춤법이. 첫 번째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어법에 맞게 적는 겁니다. 자, 이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라는 뜻입니다. 적으세요. 원래 형태를 밝혀 적음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구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얘를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 보세요. 구름 이렇게 발음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는 표기랑 소리랑 똑같아 달라? 똑같지.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소리 나는 대로 적힌 겁니다. 자, 소리 나는 대로 적힌 애들은 뭐에 해당하냐면요. 표기와 소리가 동일한 애들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구름이라고 표기하는데 발음도 어떻게 해? 구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발음과 이 표기는 서로 뭐 해?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걔는 무슨 원칙에 따라서 적힌 거야? 표준어가? 맞춤법이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한 거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얘를 꽃이 이렇게 적잖아. 그치? 꽃이 예쁘다 할 때. 근데 얘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 꽃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는 분명히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꽃이야. 그치? 그런데 얘는 적을 때 꽃이라고 적습니까? 아닙니다. 꽃이라고 적습니다. 맞죠? 자, 그럼 얘는 소리랑 표기가 달라 똑같아? 서로 달라.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표기하는데? 꽃이라고 하는 단어랑 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각각 다른 품사잖아. 서로 다른 단어야. 왜? 얘는 조사, 얘는 명사잖아. 그치? 그리고 조사도 우리가 하나의 단어로 인정해준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서로 각각의 다른 단어다 보니까 얘네 단어들끼리 서로 원래 형태를 뭐 해주는 거야? 밝혀서 적어준 겁니다. 그게 바로 뭐에 해당하느냐? 어법에 맞게 적은 것입니다.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힌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의 맞춤법은, 우리 글의 맞춤법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었거나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겁니다. 자, 그러면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뭘까요? 1번 규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얘가 소리 나는 대로 적혔는지 안 적혔는지를 확인하면 돼.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어. 소리랑 표기가 똑같아. 그러면 뭐야? 여기에 따른 거야. 맞죠? 근데 소리랑 표기가 달라. 그러면 뭐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꽃나무는 어떻게 발음하느냐? 꽃나무 이렇게 발음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랑 생긴 게 다릅니다. 맞지? 자, 그래서 발음과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에 해당한다? 어법에 맞도록 적은 표기에 해당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부터 이해가 돼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어법에 맞도록 적는 규칙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단어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그게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는 뜻이다. 그럼 어법에 맞게 적는 이유는 뭔데? 뜻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의 발음부터 보겠습니다. 요거부터 헷갈리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입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우리 말에 음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음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음절은 뭐야? 그냥 요 한 글자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음절이라고 하는 걸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음절은 무슨 뜻이냐면요. 발음할 수 있는 그 최소 단위가 바로 음절입니다. 음절보다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자음, 모음으로 나눠지겠지. 그런데 우리는 자음 하나를 발음할 수 있나요? 없어. 얘 발음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지칭할 때 뭐라고 하는 거야? 기역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맞죠? 얘는 하나로 발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지? 자, 그러면 모음은 하나로 발음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발음해? 아잖아.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모음 하나는 발음이 가능합니다. 맞지? 그런데 자음 하나는 발음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음 하나로만 음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소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아니에요.
맞아. 이것도 아야. 자, 그러면 얘도 아고 얘도 뭐라고 할 거야? 아라고 할 거 아니야. 자, 그럼 소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소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니? 안 하고 있어. 얘도 아고 얘도 아라며. 맞지?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는데? 가. 얘네 둘은 서로 발음이 다르잖아. 뭐가 달라져서? 이응에서 기응으로 달라져서. 얘 어떻게 발음하는데? 나. 얘가 얘로 달라지니까 발음이 되네. 맞지? 자, 그런데 봅시다. 그러면 받침으로 각이라고 합니다. 가라고 합니다. 자, 이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발음 달라져? 똑같아? 달라져. 그런데 얘는 이응이 있으나 없으나 발음이 어떻게 돼? 똑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기준으로 할 때는, 발음으로 기준으로 할 때는 얘는 없는 애랑 똑같습니다. 다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걸 초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우리의 첫 소리, 우리말의 첫 소리, 그러니까 초성에 이응이 있잖아요. 이 초성이 이응이 있는 건 얘는 소리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자, 그러면 얘는 이응하고 아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얘는 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음절이야?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음절입니다. 이해됩니까?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음절입니다. 알겠죠? 자,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소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첫 소리가 바로 뭘까요? 처음 나는 소리가 뭘까요? 아입니다. 아. 왜냐면 얘 소리 없으니까. 맞지? 첫 소리는 아입니다. 알겠죠? 첫 소리는 아야. 얘는 그럼 끝 소리도 뭘까? 아입니다. 왜? 아 하나로만 이루어진 음절이야. 이해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지 나머지 뒤에 막 수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 조항에 적혀있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응하고 아라고 표기를 하지만 얘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맞죠? 초성이 이응일 때 얘는 소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일까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일까요? 그렇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야. 자, 그러면 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일까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일까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악 이렇게 하면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왜? 아 하고 기억 소리가 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고 자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초성에 이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의 음절 구조의 방식이, 배열 방식이 달라진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의 음절은 총 경우의 수에 따라서 표기하세요. 표기하세요. 자, 우리의 음절은요, 모음 하나로만 이루어진 음절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해되시? 예를 들면 아, 뭐, 오 이런 애들이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 나 이런 애들. 맞죠? 자, 그 다음 음절 중에서 모음으로 시작해. 그러면서 뒤에 받침인 자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악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모든 이응은 소리가 없나요? 그건 아닙니다. 받침에 쓰이는 이응은 소리가 있어. 왜 그럴까요? 증명하면 됩니다. 이거 발음 어떻게 합니까? 가.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얘 소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죠. 왜? 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소리 달라지잖아. 얘는 가, 얘는 강. 그러면 증명에 따라서 얘는 뭐가 돼? 아, 소리가 나네. 자, 그래서 받침에 있는 이응은 소리가 납니다. 초성에 있는 이응은 소리가 난다 안 난다? 안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악 또는 앙 이런 것들이 뭐야? 자음 플러스 모음에 해당, 모음 플러스 자음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의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앙은 안 되지. 강, 뭐, 밥 이런 것들.
맞죠? 이런 애들은 전부 뭐야? 자음 플러스 모 플러스 자음, 자음 플러스 모 플러스 자음이 되는 거야. 무슨 소린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지? 자, 뒤에 나오는 모든 이 맞춤법 조항들이 보면은 뒤따라오는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뒤따라오는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이런 식의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마구잡이로 외워야 돼. 알겠지? 그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부터 알아야 돼.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항부터 볼게요. 109페이지 봅시다. 자, 이거를 사실은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외우면 여러분들 너무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너무 헷갈려서요. 그냥 쌤이 따로 적어줄 테니까 따로 이제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의 발음에 대해서 볼 겁니다. 해보세요. 자, 의 발음에 대해서 여기 옆에다가 우리 필기해 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보겠습니다. 단어의 첫 음절에 나오는 의는, 첫 음절 의는 의, 의로만 발음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의로도 발음하고요. 이로 발음하는 걸 허용합니다. 이해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여기에 나오는 의는 지금 첫 음절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반드시 뭘로만 발음해야 돼? 의사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주의라고 하면은 얘는 첫 음절 이외다. 그치? 그러니까 첫 음절 이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글자 다 말하는 겁니다. 맞죠? 자, 얘는 어떻게 발음해도 된다? 의로도 발음해도 되는데 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굳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로만 발음하는 거랑 로도 발음하는 걸로 나눴습니다. 로만 발음한다라는 건 발음의 종류가 몇 가지? 한 가지. 로도 발음한다라는 건 뭐야? 한 개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두 개 이상.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뭐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 2로 허용이니까 뭐야? 지금 두 가지로 가능한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그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진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자, 자음으로 시작하는 의는 이 이로만 발음합니다. 이로만 발음해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의는요, 이로만 발음합니다. 자, 그래서 문이 이렇게 있는데 얘 무이라고 읽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얘는 반드시 뭘로 읽어야 돼? 리로만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로만 읽는 거야. 로만. 자, 다음 네 번째. 조사
의는 로도 발음하고요.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조사의가 뭔데? 누구누구의 이런 뜻입니다. 누구누구의 나의 인형, 너의 발냄새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앞에 봅시다. 다시 누구누구의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럴 때 이 의는요 의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뭐로 써도 된다고? 에로 써도 됩니다. 알겠죠? 아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지금 조항 두 개, 1번이랑 3번 조항은 다 로만이야. 그치? 그럼 발음의 경우의 수는 한 개야.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4번은 뭡니까? 지금 로도야. 맞죠? 자, 이런 애들은 발음의 경우에 가지수가 두 개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의가 종류가 각각 1, 2, 3, 4번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민주주의 얘는 1, 2, 3, 4번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2번. 그렇지, 2번에 해당하죠. 여기에 있는 의는 뭐에 4번. 해당할까요? 그렇지, 4번에 해당하죠. 왜 잘하지?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내가 말해버렸네. 자, 요거는 뭐에 해당할까요? 1번. 그렇지, 1번에 해당하죠. 자, 그럼 얘는 뭐에 해당할까요? 3번. 2번. 그렇죠, 2번에 해당하죠. 좀 똑똑한데? 자, 그러면 얘네들을 보면 자, 지금 얘는 이 두 번째 얘는 발음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좀 크게 보자. 얘는 의 또는 뭘로 발음할 수 있어? 이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뭘로 발음할 수 있어? 에. 의 또는 에, 두 가지잖아. 얘는 뭘로 발음입니까? 의로만 발음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2번이니까 의랑 또 이로 발음하는 것도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얘는 발음의 종류가 총 몇 개로 나뉠까요? 경우의 수 한글 배웠니? 그렇지, 왜 그런데? 그렇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어디 곱하기 2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죠. 왜? 여기는 발음이 두 가지가 올 수 있잖아. 각각 네모에 해당하는 건. 알고 있었어.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민주주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그 다음 민주주의의 의,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의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 맞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이렇게 해서 총 8가지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합니다. 민주주의의 의. 알겠죠? 민주주의.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는 내가 혼자 8개 다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민주주의. 자, 그래서 얘네들 안 헷갈리려면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리고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러면 안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이렇게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총 경우의 수 8가지 나옵니다. 얘 발음.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의 발음 1, 2, 3, 4번 있지? 얘는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이거 알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거거든. 우리가 의 발음할 때 의 이러면서 의 하면서 발음할 때 바뀌잖아. 그치? 근데 이는 뭐야? 이는 안 바뀝니다. 맞죠? 이는 그 상태 그대로야. 자, 그래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라고 하는 건 의 그대로 발음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의 소리는 의 소리로 발음해야 돼. 맞죠?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원칙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런데 자음을 첫 소리로라고 하는 게 아까 쌤이 얘기했던 3번 규칙이다. 그치? 소리만. 자, 다음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는 뭐에 해당해? 아까 쌤이 얘기했던 2번 규칙에 해당. 그 다음에 조사의는 몇 번 규칙에 해당? 4번 규칙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저기 한 줄 명언어 네줄 명언어.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요. 이제 의사, 저희, 희망의 예의를 그 다음에 친구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발음들을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맞죠? 이 의사 갈 때 의는 뭘로만 발음해? 의로만 발음합니다. 자, 저희는 어떻게 발음해? 이로만 발음합니다. 저희야,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흐이. 에. 아, 잠깐, 희가 이거다,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로 희망. 희만 가능합니다. 맞죠? 희망에 얘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의를 이거는 어떻게 되는데? 의랑 이. 그렇지, 의랑 이지. 맞죠? 예의도 되고 예의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되는데? 친구의. 친구의도 되고 친구애도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요거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 너무 쉽습니다.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발음 다 외워야 돼.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겹받침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겹받침인데 얘는 우리가 짧다고 발음해, 작다고 발음해. 짧다. 맞죠? 짧다고 발음합니다. 자, 우리는 입이 하나인데 한꺼번에 두 개의 자음을 발음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 리을은 안에 잇몸 쪽에서 나는 소리거든. 르르르르 하면 혀가 윗잇몸에 닿았다 떨어지잖아. 그치? 그런데 비읍은 뭘로 발음하냐면요. 입술로 발음합니다. 바바바바바. 그러니까 잇몸이랑 입술을 어떻게 동시에 발음해?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발음할 수 없어서 얘 이렇게 겹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둘 중에 하나만 발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발음 안 되면 애는 어떻게 되는 거야? 탈락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걸 탈락 현상으로 배우게 되는데 얘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짧다 아니면 작다 뭐지? 자, 그러면 발음은 짧다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짧다. 짧다가 돼야 돼. 짧다. 맞죠? 짧다. 동시에 되는데? 아니지, 순서대로 하는 거지. 리을 먼저 발음하고 비읍한 거잖아. 짧다. 그러니까 지금 리을 발음하고 비읍하잖아.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그냥 둘 중에 하나를 탈락시키고 발음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 지금 짧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렇게 발음하면 안 돼. 왜? 짧다라고 해야 돼. 짧다. 비읍 발음하면 안 돼. 짧다. 알겠죠? 비읍 발음하면 안 됩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알고 그 겹받침,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받침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발음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그러니까 받침 소리다. 그치? 받침 소리는 딱 7개로만 발음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 적어주세요.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누가 저렇게 외우라고 시켰어요? 몰라. 자,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해서 얘네 7개 있죠. 7개. 자, 이 얘네 7개로만 받침이 발음됩니다. 알겠죠?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해서 7개로만 발음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얘를 발음하는 거나 발음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발음이 완전 똑같이 어떻게 발음돼? 박으로 발음됩니다. 맞죠? 자, 얘 어떻게 발음할까요? 둘 다 악이야. 얘 그냥 소리로 구분됩니까? 안 돼. 똑같은 소리야, 얘네 둘. 자, 맞죠? 똑같은 소리입니다. 자, 왜냐? 받침에 있는 기역,
피읍, 쌍기읍은 모두 뭘로 발음된다? 받침에서 기역으로 발음됩니다. 알겠죠? 아, 오케이. 자, 그 다음 받침이 있는 니은은 그대로 니은으로 발음되고요. 자, 디귿이 문제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우리가 다 쓰는 말입니다. 낮, 네. 그 다음에 나다를 할 때 낮, 낮게 할 때 낮, 그 다음에 밤낮 할 때 낮, 아이를 낳다 할 때 낮, 그 다음에 낮다 할 때 낮. 전부 발음 어떻게 돼? 낫. 낫. 낫으로 발음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받침 발음에서 낫 할 때 마지막에 받침 발음에 혀 끝이 위에 윗니 바로 뒤쪽에 있는 잇몸 쪽에 딱 붙으면서 발음이 끝나는 거 있죠? 받침 발음이 밭 이런 식으로 낫 이렇게 혀 끝이 윗니 바로 뒤쪽으로 딱 붙으면서 끝나는 받침 발음은 전부 뭘로 통일해준다? 디귿으로 통일해줍니다. 발음 기호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도 발음 기호로 쓰면 이거, 얘도 발음 기호로 쓰면 이거, 얘도 발음 기호로 쓰면 이거, 다 이거야. 알겠지? 자, 다음 리을 받침은 그대로 리을, 미음 받침 그대로 미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읍 같은 경우에도 비읍 받침도 똑같이 비읍으로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피읍 받침도 어떻게 되는데 얘도 숲이라고 발음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숲이나 이 숲이나 우리는 발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음 받침 그대로 이음 받침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받침 소리에서 딱 7개입니다. 7개 기억하세요. 7개로만 발음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할 거고요. 이 가느다란 물방울에 해당하는 자음들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적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대표음이라고 할 겁니다.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어떨 때는 대표음으로 발음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음이라고 딱 정해주는 겁니다. 그런 알겠죠? 경우가 뭐죠?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10분 남았어. 나이스. 오케이. 자, 그러고요. 자, 그 다음 겹받침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얘네는요 그냥 각각 얘네들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기역 시옷은 기역으로 발음해, 시옷으로 발음해. 기역. 왜? 얘 우리 어떻게 하는데? 목이라고 하잖아. 맞죠? 목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시옷이 탈락하고 기역이 발음돼. 그럼 얘는 원칙 발음인 거겠어. 기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겹받침 전부 다 뭐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단어에 예시 넣어가지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저는 단어에 예시 넣었는데 틀렸는데요? 그럼 그냥 니 알아서 공부하세요. 알겠지? 왜냐면 내가 그것까지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정도 어휘력은 돼야지, 중학교 2학년이 대한민국에서. 맞죠? 자, 니은 지읍 봅시다. 자리에 앉다. 안. 맞죠? 자, 그 다음 리을 시옷은 잘 없지.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외골이라고 발음합니다. 외골. 알겠죠? 외골이? 저 뭐야? 무슨 뜻이야 저 외골? 자, 외골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 다음 리을 티읍 우리 뭘로 발음하는데? 리을 티귿 훌탕 훌다. 맞지? 비읍 시옷 어떻게 발음하는데? 비읍 없다. 야, 없다. 다 압니다 우리는. 맞지? 자, 그래서 내가 아는 것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얘네 다 알 거고요. 기다려봐. 리을 피읍은 잘 없죠, 이것도.
책을 읽다야 읊다야. 피해. 책을. 근데 받침에 피읍 발음 나올 수 있어. 비유. 그렇지. 피읍은 비읍으로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맞죠? 자, 그래서 책을 읽다가 되지. 앞에 봐. 자, 그래서 읽다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리을이 탈락한 건 똑같아요. 맞지? 근데 피읍이 마지막 소리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비읍으로 바꿔주는 거야. 맞죠? 읽다가 됩니다. 알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음 발음입니다. 맞죠? 살이라고 안 하잖아. 삼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삼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벌써 원칙 발음 다 알았어. 맞지? 그러면 얘네 뭘로 발음한다 다 그냥 내가 원래 알고 있는 그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하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리을 기억이랑 리을 비읍입니다. 자, 여기에 적어줍시다. 리을 기억. 자, 얘는 반드시 내가 정한 단어로 외우세요. 알겠지? 반드시. 우리는 얘를 뭘로 정할 거냐? 닭으로 정할 겁니다. 그러면 리을 기억은 원칙 발음이 뭐야? 기억입니다. 왜 방 말고 또 일기 있어? 자, 요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책을 이거 뭐라고 발음하는데? 일단. 틀렸잖아 벌써. 있다. 리을 기억의 원칙은 뭐라고? 기억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 발음하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정해주는 예시대로 외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책을 읽다입니다. 자, 그래서 날씨가 이거 뭔데? 맑다입니다. 날씨가 맑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일기에 뭐 들어보잖아? 기상캐스터가 뭐라고 하냐면 내일은 날씨가 맑습니다라고 해요. 맑습니다라고 안 합니다. 내일은 날씨가 맑습니다라고 해. 빛이 너무 밝다입니다. 빛이 너무 밝다야. 알겠지? 자, 우리가 잘못 발음하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원칙을 뭘로 생각한다고? 얘를 달로 얘기하는 사람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무조건 닭이야. 닭. 마지막 받침 소리가 뭐야? 기억이야. 리을 아니야. 리을 발음되면 어떻게 돼? 달로 돼야 돼. 근데 얘 달 아니잖아. 닭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리을 기억의 원칙은 뭐라고? 기억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을 읽다야. 읽다. 막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예외가 있어 버립니다. 어떡하라는 거야? 다 알아라고 그래서. 야, 내가 쉬우면은 지금 하겠니? 한국어 참 어렵네. 자, 리을 기억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는 경우 리을로 발음합니다. 예외입니다, 이거는.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책을 아까 뭐라고? 읽다야. 책을 읽다야. 그런데 얘는 뭐라고 발음하게요? 있고. 아니, 읽고가 됩니다. 왜? 리을 기억 뒤에 기억으로 시작할 때는 원칙은 기억이지만 예외로 뭘로 발음한다고? 적으세요. 이걸 리을로 발음한다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것도 다 세종대왕이 만든 거야? 세종대왕이 글자 만들었죠. 이게 발음 만들었어, 이 그게 사람아. 누가 만들었어요? 발음은 아주 오랜 시간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거지, 차근차근. 그래서 요거 근데 좋은 질문인 게, 여러분들 우리말이 세종대왕이 만드신 거야? 아닙니다. 말은 4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고조선 때부터 있었어, 우리말은. 우리 주격조사 은는이가 이 있잖아, 그치? 목적격조사 을 있잖아. 이거 신라 시대 때도 썼습니다. 신라 때도 목적격조사에서 을 썼고요, 주격조사에서 이 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우리말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 말을 표기할 글자가 없었다가 1400년대 초에 만들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은 아주 오래됐어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알겠지? 물론 이제 책을 읽다 같은 경우에는 리을 기억의 원칙을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받침으로 쓸 때는 얘를 기억으로 쓰거든. 흑, 닭 이러잖아. 흘, 달 이거 안 그러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얘가 다른 있다, 뭐 굵다, 이것도 굵다입니다. 굵다, 알겠죠? 다리가 굵다야, 굵다 아니야, 알겠죠? 다리가 굵다야. 자, 그 다음 리을 비읍 보겠습니다. 자, 리을 비읍은 원칙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단어 반드시 여덟. 얘를 여덟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리을 비읍 중에서 둘 다 발음할 수 있어? 없어. 하나만 발음해야 돼. 그러면 여덜 또는 여덥으로 발음해야 돼. 얘를 여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 없어. 자, 그러니까 리을 비읍의 원칙은 무슨 발음이라고? 원칙은 리을 발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엔 예외가 두 개가 있어 버립니다. 자, 우리 널 예외랑 그 다음에 밥 예외가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 얘는 널 예외라고 했고 얘는 밥 예외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널은요 원래 원칙은 넓다 맞습니다. 넓다 맞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얘가요 넓 플러스 적으세요. 둥을 만났을 때만 어떻게 되느냐? 넓적, 넓둥이 됩니다. 넓둥글다.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글다가 됩니다. 얘는 널쩍하다 아닙니다. 알겠죠? 여기 널찍하네, 널쩍하네 아닙니다. 넓적하네요. 알겠죠? 우리 여기 넓적다리라고 하잖아. 널쩍다리라고 안 하잖아. 넓적다리라고 하죠. 자, 그래서 리을 비읍의 원칙은 리을이 맞고요. 그래서 넓다는 넓다야. 알겠지? 그런데 널 플러스 적죽 둥을 만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고? 넓적, 넓죽, 넓둥이 됩니다. 알겠죠? 넓적, 넓죽, 넓둥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밥 예외. 얘는 그냥 애초에 밥으로 발음합니다. 덥다. 맞습니다. 밝다.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밟는 거 있죠? 얘네에 해당하는 밥은요 전부 밥으로 발음합니다. 자, 그래서 야, 발을 밟지마 맞아? 아닙니다. 발을 밟지마야. 알겠죠? 자, 밥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밥지가 됩니다. 밥다는 당연히 밥다겠지. 맞죠? 밥다, 밥고, 밥지가 됩니다. 알겠죠? 자, 밥은 그냥 밥입니다. 널은 원래 널인데 적죽 둥만 만났을 때 넓적, 넓죽, 넓둥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리을 기억이랑 리을 비읍만 뭘 하라고? 내가 얘기해준 단어로 외우라고. 알겠지? 나머지 단어는 뭐 하면 돼? 그냥 내가 아는 단어 만들어서 발음해보면 그냥 알아서 걔 발음이 뭔지 알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배운 게 음절 끝소리 규칙, 그러니까 가느다란 물방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요거 겹받침의 발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뭘 배웠느냐? 의 발음 배웠습니다. 맞지? 이제 30% 배웠어, 이 단어네. 알겠죠? 자,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다음 시간에 꼭 들고 오세요. 알겠지? 다음 시간에 꼭 들고 오세요. 발다는 누가 봤다라고 해.